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관련한 법안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딥페이크,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이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 딥페이크 관련한 우리가 대안을 만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법무부 장관? 일부 소지와 배포 목적이 아닌 형태라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지금 빠져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양형에서 성폭력법의 영상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검찰이나 이쪽에 좀 더 보강을 하고 수사를 좀 더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검찰에 벌써 지휘를 한 것으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챙겨보세요. 예, 그래서 있습니다. 전담반도 좀 만들고 검찰의 전담반이 꾸려졌다. 정부가 전담반을 꾸렸다.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겠다. 소지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다면 훨씬 더 위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10대가 많고요. 피해자도 10대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약 75%가 10대고요. 피해자의 65% 정도가 10대입니다. 어릴 때 이 상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못 잡아. 이방 금방 지울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이 딥페이크 관련한 로봇이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심이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인터넷 플랫폼 기술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런 로봇들이 기승을 못 부리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채워보세요.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현 우리 국방부 장관님 경호처장이실 때 네. 그 대통령실 유선 전화번호가 뭡니까? 대통령실 유선 전화번호를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대통령이 않습니다. 쓰시는 유선 전화번호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적절치 않습니까? 네. 800-7070 800-7070이 저희가 KT에 알아보니까 경호처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번호는 전부 다 대통령 비서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800-7070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의 전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이 보낸 전화예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낸 전화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을 못 하시네요. 답변을 하실 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이 상당히 구차한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러면 대통령실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부인이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럼 제2부속실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던 그 비서들은 행정관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제가 그걸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도 같이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 대변인, 국힘의 한 여성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인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 업무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저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이 엄청난 그 부정행위를 했죠. 그때 책임자셨죠? 예,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그때 책임자셨죠? 예, 그렇습니다. 책임자 때 몰랐습니까? 그 사건 자체가 있었던 것은 전 정부에서 있었던 겁니다. 무슨 소리세요?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21g과 또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용이 전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공사가 진행되고 그 전에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관저 얘기를요? 아니요. 그 용산청사에 대한 아니 관저 말하는 거예요. 관저. 관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추가적으로 제가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네. 대통령실 전화번호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그건 위원장한테 묻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 보안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영국 등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 보안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어떤 전화번호가 공개됐을 때는 바로 도감청의 위험이 생기는 것이고 또 스미싱을 포함해서 각종 범죄 사기에 이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의 위험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보안 사항으로 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네. 그 국회 운영위 하실 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위 할 때 어떤 게 다 공개되고 폭로가 됐냐면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다고, 공개가 됐다고. 그것이 운영위에서 이미 다 한번 공개되고 폭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관저 얘기를 하는데 지난 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다. 시절은 그럴 수 있죠. 인수위 시절까지는 문재인 정부니까. 근데 그 시기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들어갈 관저를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여사 들어갈 관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이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그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공개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된 게 아니고요. 국회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전화번호를 알려드린 것인데 이것이 공개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마치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일부 관계된 분들에게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제공된 것인데 이것을 공개하고 여러 군데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는 그 대통령실이 이전한 것이 이제 3월 말부터 이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저희 정부는 5월 10일 날 이제 그 대통령실이 이제 새로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 시절에 협조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문제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서 비리가 있었으면 21g 회사 잘못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용히 하세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그럼 행안부 그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서 알아보고 해야지 저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장관님,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방부 장관이신데 뭐 경호처장실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뭐 의원들이 뭐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은이 병입니다. 네. 자, 다음 분, 네, 질의하세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어디로 돈이 몰리게 될까요?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지갑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있고 시사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돈을 벌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정치 뉴스를 꾸준하게 잘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기회가 있고 또 이미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뉴스를 단순히 뉴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종목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때 부자들은 재빠르게 노벨상 수혜주 종목들을 찾았고 그 결과 예스24라는 종목이 순식간에 2연상을 하며 200% 가까이 오르게 되었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예스24 종목은 저희가 정확히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지 또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공유해드렸었던 사실이 있었죠.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소한 시사 뉴스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 아닌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돈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과감히 투자해 남들과 비슷한 연봉을 벌어도 절대 월급으로는 만들 수 없는 큰 투자 수익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현재 가장 핫한 북한 도발을 대비하여 또 한 번 급등이 유력한 대장 종목을 알아냈는데요. 제 목표는 채널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92-8273으로 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번 미대선주 그리고 북한 도발 관련 유력주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탄핵될 것을 대비하여 탄핵 수혜주 또한 미리 파악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려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시간이든 편하게 문자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라도 시작해야 하는 게 투자와 재테크죠. 수익을 보시게 될 여러분들께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 때마다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를 꼭 기억해주세요.